우리 공법 문제가 총 40문제가 기출되는데요. 이번에 30일의 공인자 시험의 기출위원회에서는 일단 수업만 잘 들으면 해결 가능한 문제가 몇 개? 25개. 그러니까 좀 돌려서 완곡하게 표현한 게 수업만 잘 들으면 해결 가능한 게 25개고 그냥 그대로 수업 시간에 적중 다 시킨 게 25개란 말이에요. 7, 8월달 시험지 보시면 거기에 25개의 답 이대로 다 있어요. 장례식장으로 가르치니까 장례식장. 우리 학생들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 장례식장 가르치니까 다 자연칠학지구안에서는 장례식장을 만들 수 없다고 가르쳤거든요. 책에 보면 다 써놨어요. 근데 시험 문제가 동물 전용 장례식장 나오니까 안 배웠대요. 장례식장 했다가 시험 문제가 동물 전용 장례식장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배운 적이 없다고 막 가슴이 아파 죽어버린 거였어. 네가 뭘 가르쳤냐고 막 개도 실시고 청계 조조 환지고 그냥 다 나왔네. 그랬답니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적중 25개 그건 좀 그렇잖아. 그러니까 수업만 잘 들으면 해결 가는 게 그냥 그대로 나온 게 25개. 그 다음에 난이도 상급이 7문제. 이게 이제 우리 이제 아침에 그냥 바꿨는데 이거 보도 듣도 못한 문제. 뭐라고요? 보도 듣도 못한 문제. 이러한 문제를 뭐라면 도도한 문제. 보도 듣도 못한 문제를 뭐라고요? 도도한 문제. 이게 버리는 문제. 8개. 공법은 이게 8개에서 10개가 나와요. 근데 통상적인 기출문제는요. 도도한 문제가 8개에서 10개가 나오잖아요. 그럼 8개에서 10개의 도도한 문제가 이렇게 나오면은 8개, 10개가 나오면은 나머지 30개에서 32개가 그냥 이랬어요. 이게 없었어요. 이게 하나나 두 개 있을까 말까. 근데 올해는 실제 도도한 문제는 8문제밖에 없었는데 뭐가? 난이도 상급. 풀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는 문제. 다 아는 내용인데 무슨 말인지 모르는 문제. 그게 난이도 뭐라고요? 상. 이런 게 7개가 있어버리니까 우리 학생들 느낌은 보도 듣도 못한 문제가 15개 나왔다고 그런 거예요. 수업 시간에 안 배운 게. 그건 뻥카였고. 실제로는 도도한 문제는 8개밖에 없었어요. 근데 다른 출제 경향과 다르게 여기에다가 난이도 상급을 끼워 넣어버리더란 거예요. 그래서 15개는 너무 힘들게 보였고 이 15개의 마음에 상처를 입은 사람은 멀쩡한 25개가 안 보여버린 거예요. 시험장에. 그게 힘들었던 거죠. 이제 우리가 연습하며 가면 돼요. 이게 전체적인 유형이 이렇고 다시 상세분류를 다시 해보면요. 상세분류를 다시 해보니까 자 우리 상세분류에서 부정형 문제 좀 이따 이거 간단히 분석해 줄게요. 자, 부정형 문제 뭐뭐 아니다 없다 다음 좀 틀린 거 있을 때 요 부정형 문제가 답으로 딱 나온 게 4문제. 상급과 멋에서 도도한 문제에서 여러분이 찍어야 되는 문제에서 틀린 거 찾아냈을 때 아니다 없다 찍으면 되는 게 4문제가 나와요. 아무 생각 없이 풀 수 있는 문제. 그 다음에 올해 주 특징 중에 하나는 이겁니다. 시험 문제가 많이 젊어졌습니다. 국가고시가. 이게 박스형 문제가 많이 나오더란 거야. 우리 학생들은 박스형 문제가 나오면 가슴이 답답해지고 그 박스 안으로 들어가서 안 나와버립니다. 답답해 하면서. 근데 이 박스형 문제는 주는 문제입니다. 변화가 보통 통계학상 우리 박스형 문제는 이렇게 제거형 문제라는 것은요. 기억, 니은, 디귿 써놓고 하나씩 하나 제거하는 거. 옳은 건 몇 개가 아니고 공법 시험에는 옳은 건 몇 개 하는 시험 문제가 거의 안 나옵니다. 17년 동안 2문제 나왔습니다. 옳은 것은 몇 개 하는 게 만약에 옳은 건 몇 개가 나오면 안 풀면 돼요. 근데 제거형 문제라는 것은 기억, 니은, 디귿 써놓고 하나씩 지우는 거. 1년 내 그걸 가르쳤는데 우리 학생은 제 말을 안 들어요. 선생님이 시키면 좀 들어야 되는데 그걸 안 들어서 제 문제가 되는 건데 이 제거형 문제는 시키는 대로 했으면 10문제 10개 다 맞춰야 돼요. 10문제를 다 맞추게 나왔어요. 그 다음에 또 빈칸 채우기. 가로넣기. 이건 난이도 하급. 왜 난이도 하급이냐면 수업 시간에 강조했던 숫자들을 가로넣기로 넣은 거예요. 숫자들을. 왜?
하나의 문제로 만들기에는 지문이 길고 좀 복잡한데 이게 너무 중요해. 그러니까 그걸 뭘로? 가로 넣기로 채워넣기. 그러니까 이건 정말 중요하다고 포인트 강조했던 부분이에요. 그러면 이 13개가 주는 문제가 되고요. 요건 기술이고, 요것은 가로 넣기 채우는 문제는 무조건 수업시간에 강조한 부분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보통 우리 시험에서 박스형에서 제거형 문제가 공법에서 많이 나와야 5개. 많이 나와야. 그 다음에 가로 넣기가 많이 나와야 2개. 그러니까 보통 하나. 요건 3개에서 5개. 요건 하나에서 2개. 그러니까 적게 나온 애는 4개. 많이 나온 애는 7개. 올해는 대박 13개. 그러니까 그쪽으로 넘어가게 한 경향들을 계속 준비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문제를 모의고사하고 뭐 문제를 보면 제가 문제 만들 때 계속 박스를 만들고 가로놓기를 만들고 제거형을 계속 만들어서 계속 보여줬던 거예요. 이쪽으로 경향이 바뀌어가니까. 근데 올해 경향은 특별한 경향은 없었고 또 박스가 많아져서 그러니까 상급이 많아서 가슴이 답답했고 도도하니까 힘들고 이놈이 너무 세니까 도도하니까 거기다가 나를 가둬버리고 근데 이 가두는 것은 기술적인 거라 몇 번 연습하면 서비스 문제다. 그 다음에 단어만 알면 풀 수 있는 문제. 정말 단어 문제. 전자 단어 뜬 문제. 그게 6개. 그러니까 이거 주는 문제. 벌써 주는 개가 19개가 주는 거예요. 단순 암기형. 수업 시간에 공법은 양이 너무 많아서 2문자 따서 암기시키는 중요 논점들. 그 8개. 그럼 뭐예요? 27개가 주는 거네. 근데 여기서 한 2개 정도는 나눠서 상급. 여기서. 그래서 25개가 주는 거예요. 진짜로 25개가 주는 문제라고. 근데 여기에 15개에 눈이 멀어버린 거야, 사람이. 눈이 멀고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니까 아무도 안 보이기 시작해. 근데 이미 여기 오기 전에 중개사법에서 상처를 받았어. 이미 그 전에 민법 개론 문제를 풀면서 개론에서 유형이 벗어난 것 같아. 뭔 유형을 얼마나 안다고 자기들이 유형 분석을 해, 그 자리에서. 유형을 벗어난 것 같아 하면서 또 상처를 받고 집에 가버린 사람. 그래서 꿋꿋이 앉아서 시험만 봤는데 계속 그것만 생각나는 사람. 올해 여기 우리 학원생 중에서 최악 1차 합격했거든요. 2차는 그냥 대충 보다가 떨어진 사람이 있거든요. 당연히 2차까지 합격할 줄 알았는데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요. 1차 시험 끝나고 시험 보고 나서 2차 사이에 1교시 끝나고 2교시 사이에 1시간 한 40분 정도 시간이 비어요. 이 왼수가 핸드폰으로 가다방 검색을 합니다. 어떤 놈이 지껏 답안지 올려놨는데 그 사람은 그게 가다방이고 채점인데 자기가 과락이 나와요. 근데 자기를 싣고 시험장에 온 언니가 있어서 그 언니하고 같이 가야 되니까 시험은 같이 봐요. 우리 학원생 중에 있었어. 시험은 같이 봐요. 근데 나와서 채점해보니 1차가 합격했어요. 2차 편하게 대충 찍고 놀아버려요. 박스 보이면 안 풀어버리고. 공법 박스가 13개인데 안 풀어버리고. 그럼 다른 거 어려운 거 풀어서 틀리고. 박스 안 풀어버리고 대충 찍고. 그렇게 시험장 들어갈 때 1교시 끝나고 2교시 보기 전에 2차 공법하고 숫자 다 볼 수 있으니까 그때 가서 숫자 공부하라고 시험장용 프린트까지 만들어주면서 가져가서 보시라고. 시키는 대로 좀 하셔요. 에? 가다반은요, 여러분이 시험 보고 나면요, 가다반은 오후 6시 돼서 발표되잖아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가다반을 만드는 과정이 있는데, 시험 보러 가서 학생 중에 누구 하나가 그 시험지를 가지고 나와야 돼, 직원 중에 한 명이. 그 본사까지 그걸 가지고 와서 선생님들이 보고 답을 맞추기 시작하면은, 여러분 2교시 2차 시험을 보고 시작할 시점에나 선생님들 답이 맞출까 말까요? 맞추기 시작할까 말까? 와서 복사 떠서 선생님들을 배분해 줘야 되지. 선생님들 와서 대기하고 있어야 되지. 그러다 보니까 가다반에 올라올 수가 없다. 아셨죠? 이것도 교육시켜야 된다. 그 다음에 올해 시험의 특징 중에 하나가 또 어떤 거냐면, 시험장에 우리 9시 입실인가요? 9시 반부터 시험인가요? 예전에는 시험 보기 한 9시 반에 시험을 시작하면 5분, 10분 전에 책을 걷었어요. 가방이나. 책 못 보게 했는데, 올해는 9시 입실하는 순간 그때부터 책을 아무도 못 보게 하는 거예요. 아무도 못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사람이 심장이 벌렁. 그것도 연습을 시켜야 되나 봐요.
이집트 시험 보기 전에 앉혀놓고, 모의고사 보기 전에 30분 정도 앉혀놓고 책 다 뺏어버리고 아무것도 못하게 하고 앉혀놓은 다음에 시험을 해요. 감독까지 들어와서 그렇게 해버리니까 거기서부터 긴장해서 이제 가슴이 콩알 많은 사람들 많잖아요. 저 같은 사람들, 새 가슴 막 다 죽어버린 거예요. 이제 이게 우리 학생들이 시험 보고 와서 한 이야기예요. 내가 시험장에 못 들어가니까. 옛날에는 들어갔거든요. 경고장 나와가지고. 왜 합격했는데 계속 시험장 들어오냐고. 부정행위로 간주하겠다고 그래서 시험장 못 들어갔는데 옛날에는 합격하고도 원서를 계속 냈어요. 저도 일산에서 학원을 해가지고 옛날에 지금 안 하는데 학원할 때 학생들이 제가 같이 시험장 들어가주면 내 거 민법 컨닝할 수 있지, 공법 컨닝할 수 있지. 얼마나 좋아요. 선생님이 같이, 원장이 같이 앉아서 시험 봐준다는 것에 대해서 학생들은 정말 위안을 느껴요. 내가 막 같이 원서 내자고 막 이래요. 같이 내지만 교실 배정이 바꿔있는데 그걸 한 6, 7년 했었어요. 근데 6년 차가 되니까는 처음에는 진짜 자격증 따로 들어갔고 그 다음에 따서 6년 차가 계속 넣으니까는 우리 집으로 경고장이 날라왔더라고요. 더 이상 시험장에 들어오면은 부정행위로 간주하겠습니다. 그 다음 또 무서워가지고 자격증 뺏길까봐 안 들어가는데 여기 가서 학생들 느낌이 이렇대요. 아셨죠? 그러니까 이런 연습마저도 가만히 있고 수업 시험에 대기하고 있는 순간 30분을 기다리는 그 상황에도 못하는 이런 긴장감을 덜 수 있는 연습이 이루어져야 된다. 마인드 컨트롤 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연습시켜야 된다. 도도 문제, 버리는 문제는 8문제가 나왔고요. 전체적인 유형이 이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제 예를 들어 드릴게요. 자, 오늘 공부 처음 하는데 오늘 문제 풀어보려고 합니다. 풀린 거 한번 봐볼게요. 여기 보세요. 부정형 문장은 객관식 기술입니다. 객관식 기술. 객관식 뭐라고요? 기술. 부정형 문장은 뭐더라? 의심해라. 부정형 문장은. 자, 여러분 우리 학문 연구하러 왔나요? 객관식 시험 공부하러 왔나요? 네. 분명히 객관식 시험 공부하러 왔어요. 학문 연구하지 마세요. 학문 연구는 어디 가서 하죠? 대학 가서 막걸리 먹으면서 하시면 돼요. 대학 가서 부동산 학과 가서 막걸리 마시면서 하시면 돼요. 시간 많을 때. 오늘은 분명히 우리 뭐다? 객관식 공부하러 왔습니다. 객관식 기술입니다. 네. 분명히 목표 의식을 설정하고 우리는 목적이 뭐예요? 객관식이라는 거예요. 자, 부정형 문장은 뭐해라? 의심이라. 법률 규정은 뭐뭐 하면 뭐뭐 한다. 무단 횡단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죠. 자, 무허가 건물을 건축하면 무슨 건물이요? 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을 하면 몇 년의 징역? 3년 이하의 징역. 얼마 이하의 벌금에 처하죠? 예? 법이 이렇게 관대해? 5억 이하의 벌금. 옛날에는 3년의 징역 5천만 원의 벌금인데 최근에 5억 이하로 개정됐어요. 여러분 아파트 값은 올라가나? 벌금도 올라가지? 그래야 국가도 먹고 살죠? 그죠? 아파트 값이 올라가니까 벌금도 올라가요, 이제. 몇 년의 징역이요? 3년의 징역, 5억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처 안 한다. 그래요. 뭐뭐 하면 뭐뭐 한다고 해야 되고. 법률 규정의 90에서 95%가 긍정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로 됐다고요? 긍정형. 그러면 부정형 문장은 반드시 못해라. 의심해라. 틀릴 가능성이 매우 크다. 시험 문제는 법률 규정을 토대로 2차는 1차는 법률 규정이 아니라 민법 같은 경우는 법률 해석이고 개론은 학이고 그래서 민법은 그렇잖아. 이것이 아니라고 볼 수 없는 것이 아니다 그러잖아. 민법쌤이 비비 꼬였잖아 항상. 아닌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없는 것이 아니다 그러잖아. 그게 민법이에요. 근데 2차 시험 문제는 전부 다 법률 규정을 토대로 합니다. 2차 시험 문제는. 그러면 법률 규정을 토대로 하면 문장 구성은 대부분이 뭐일까요? 긍정형이죠. 그럼 긍정형이면 대부분 무슨 문장이고? 옳은 문장. 부정형이면 대부분 뭘까요? 틀릴 문장이 확률이 크겠죠. 90에서 95%가 긍정형이니까 한 해 부정형 문장만 27개가 답인 경우가 있어요. 17회 때. 그러니까 제가 학원 했다고 했잖아요. 일산에서. 제가 학원을 할 때 이제 학원생 중에 형님인데 한참 나이 드신 형님이 동찰하겠다고 9월 달에 와요. 원서는 이미 냈고 원서 산 다음에 9월 달에 동찰하겠다고. 형님 이거 운전면허 시험이 아니니까
1차만 하세요. 형님이 2차까지 하면 저는 학원비 받으니까 좋은데 나중에 분명히 저 욕하실 거라고. 1차만 하세요. 자기를 무시한다고. 자기가 S대 출신에 은행장 출신인데 S대 경제학부 나왔고요. 은행장 출신인데 나를 무시하려고. 6이 넘어서면 S는 짤이 잘 사라지고 없어. 6이 넘어서면은 조상 탓을 해야 될 상황이 된다고요. 서울대가 뭐고 의미가 없는 거예요. 형님 제발 아니라고. 그러면 등록하지 마시고 일주일 수업을 듣고 자고 다시 이야기하게요. 9월달이면 모의고사 과정을 해요. 시험 문제 보고 풀고 해서 이강이거든요. 그러면 저하고 일주일만 강의 딱 듣고 저하고 다시 이야기해요. 3일째 되는 날 최 원장 내가 잘못했어. 1차만 등록을 해요. 가지고 2달 공부하고 이제 갔어요. 시험장에. 뭐 점수 뭐 거의 환상이겠죠. 60 넘으면 이건 40년 전에 S대였고 지금요 없는 대학이요. 이 대학은 이제 시험장에 원서를 2차까지 냈잖아요. 그 형님이 가시면서 최 원장 공법은 뭐 찍어야 돼? 저 아무 생각 없었어요. 그냥 부정형이나 찍으세요. 근데 그분이 27개를 맞아. 공법을 책 한 번도 안 본 사람이 그래서 저한테 와서 그래요. 나 공법 27개만 했다 그래요. 거짓말 하지 마시라고. 그때 당시에는요 개인정보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가지고 저희들이 원서업소 다 해주고 저희들이 비밀번호 다 가지고 우리 거 학원 학생들 비밀번호는 전부 똑같았어요. 영타로 놓고 합격 1. 영타로 놓고 합격 1이 다 그 비밀번호였어요. 진짜 27개요. 근데 놀라운 것은 2달간 공부한 민법개론 합한 게 20개예요. 맞은 개수가. 한 번도 수업 안 들은 공법이 몇 개요? 27개. 내가 충격을 받아요. 그때까지 학문연구원 같더라고. 강의가. 단순 10거시게. 그다음부터 이제는 어떻게 보면 터닝포인트는 강의. 저는 이게 충격이거든요. 정말 신선한 충격이거든요. 어떻게 찍어서 27개만. 1년 내에 공부한 사람이 24개를 못 맞았거든. 이 시험을. 그런데 책 한 번도 안 본 사람이 27개 맞아요. 찍신이 아니라니까. 원리라니까. 누구야 지금 찍신? 예? 원리라고요. 원리. 당황스러운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가르쳐요. 학생들한테. 찍는 것을. 자, 찍어봅시다. 1번. 뭐뭐 하면 뭐뭐 한다. 2번. 뭐뭐 하면 뭐뭐 하지 아니한다. 지금 마음의 준비가 다 끝났어요? 3번. 거시기. 4번. 머시기. 5번. 거시기 머시기. 아이고. 분비도 부러져 버리고. 자, 이렇게. 한 몇 번이죠? 몇 번이야? 이러니까 문제죠. 답 몇 번이라고요? 아니 문제도 안 읽고 답을 찾는 사람들이 어디 있답니까? 문제도 안 읽고. 잘못한 것 같죠? 전부 손 들고 서 있어 빨리. 문제가 다음 중 틀린 것은 아니 최소한 문제는 읽고 풀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가르쳐도 문제예요. 네가 언제 그런 거 가르쳤냐고 나한테 그런다니까요. 이 강의를 시험 보기 전주 3일 전에 하겠습니다. 아셨죠? 다시 할 거예요. 찍기특강 올해 했어요. 올해 우리는 못했고 우리는 뭐 사정이 어떻게 돼가지고 취소가 됐어. 학생들이 하도 말을 안 들어가지고 올해 우리는 강의가 취소가 됐던 강의고 다른 데서는 이 강의를 했는데 4시간 분량에서 3시간 분량인데 4시간 좀 늘려서 자세히 해줬어요. 3시간 조금 넘는 강의에 이 유튜브에 다 올라가 있는 강의예요. 뭐 증빙하고 싶으면 가서 찾아보세요. 3시간 강의에 15문제 나옵니다. 3시간 강의에 15문제. 근데 요것이 그 강의의 첫 번째 강의는요. 요것까지 계산하면 19개가 나옵니다. 3시간 강의. 그 왜 지금부터 그런 강의 못 해주냐고요?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잖아요. 마지막에는 그게 된다는 거죠. 올해는 시험 보기 직전에 제가 분명히 특강을 할 거예요. 여러분 불러놓고 오전에는 찍기 특강, 오후에는 핵심 논점만 다시 한번 정리해주는 강의가 있을 거예요. 올해는 그걸 못했어요. 학생들이 거부해가지고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거부했다는 것은
코시아시아 돌려고 안 나와가지고. 자, 여기 봐봐요. 틀린 것은 그랬어요. 뭐라고요? 뭐뭐하면 뭐뭐한다, 뭐뭐하면 뭐뭐하지 않는다. 1, 2번 중에 하나 찍어야 돼요. 틀린 거 하면 답 몇 번 찍어야 돼요? 몇 번? 그럼 정답률이 95%가 나온다. 정답의 확률이 95%인 거예요, 2번이. 다음 중 옳은 거 그래서 둘 중에 하나 찍어야 돼요. 몇 번 찍어야 돼요? 이제 무슨 말인지 아셨죠? 문제는 읽고 찍읍시다. 자, 올해 기출문제. 자, 도도어 문제입니다. 올해 실제 기출된 문제고 도도어 문제입니다. 주민대표회의에 대해서 문제가 나왔습니다. 무엇에 대해서요? 주민대표회의가 뭔가는 들었어요. 왜냐하면 단어 정도는 설명하는 거거든요. 주민대표회의는 천재지변 같은 게 발생하면 조합 구성을 못해요. 그러면 시장군수가 사업을 대신해 주거든요. 공공사업으로 전환되는데, 그러면 시장군수가 사업할 때 지역주민의 협력이 필요하잖아요. 지역주민의 협력을 얻기 위해서 주민대표회의를 구성하는 겁니다. 그 정도만 가르쳤어요. 단어 뜻만. 근데 이렇게 나왔어요. 자, 문제가 다음 중 옳은 것은 틀린 것은? 몰라, 문제. 보는 척도 하지 마. 찍어요. 1번 뭐? 한다. 2번 뭐? 한다. 3번 뭐? 한다. 4번 뭐? 둔다. 5번 뭐? 답 몇 번? 이렇게 4개를 더 오래. 있잖아. 31회 기출 난이도 상.